여당보다 좀 더 일찍 닻을 올린 민주당도 공천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죠. 앞서 정했던 전략 지역구 숫자가 17군데였는데 더 늘어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습니다. 경선 때 감산 비율이 높은 하위 20% 명단이 나오면 추가로 또 불출마하면서 탈당을 선언하는 의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. 자, 국민참여 공천제를 띄운 민주당 공관위,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이 작동할까요? 어떻게 보십니까?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할까요라고 물어보면 할지 안 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공천 과정에서 불공정하거나 아니면 투명하게 되지 않으면요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혹은 당을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. 그게 총선 승리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? 저는 그래서 모든 걸 투명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. 가능한 한 전략 공천은 최소화하고 모든 지역구가 경선을 하도록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경선을 하게 되면 나중에 탈당도 못 해요. 거기서 불복한다 하더라도.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놨거든요. 그래서 경선에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경선에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런데 당에서 누군가를 전략적으로 누군가를 꼽기 위해서 누군가를 지명하고 그 사람을 전략 공천한다? 그러면 떨어진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수용할 수 있겠냐고요. 그런 반발이 커지고 탈당할 수밖에 없어요. 그게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모든 지역구가 경선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. 이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시스템 공천이나 아니면 투명한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거 자체가 총선 승리에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물론 100% 모든 것이 공정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가능한 공정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룰과 원칙을 가지고서 공관위가 독자적으로 공천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이런 가운데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이 됐었죠.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공관위의 입장이 나온 지 2시간 만에 결국 불출마를 얘기했습니다. 자, 좀 더 빨리 이 불출마 선언이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. 이재명 대표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네, 아무래도 사전 교감이 충분히 좀 진행된 상태에서 이번 결정이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.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논란이 됐던 게 이재명 대표가 피습 사건 직후에 현근택 그 부원장에 대해서 정성호 의원과 네.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그 중징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심하지 않느냐? 그런 의견을 이제 비롯해서 논란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.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이번 결정이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결국은 친명 공천을 강행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얘기가 그 이후에 비명계 쪽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현근택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희생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, 본인도 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당 전체적인 상황을 볼 때 그죠? 그렇죠. 그렇습니다. 네. 네.